어제가 말복이었는데 복날이 되면 보신탕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매년 기승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도둑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훔쳐다가 보신탕집에 판 남자가 잡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간도 크네요. 예, 경북 구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 남자가 지난 7월 말부터 어제인 말복까지 인근 시골을 계속 돌면서 무려 7곳의 가정집을 야간에 침입해서 9마리의 개를 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훔치고 나서 보니까 한 집에서 기르고 있던 진돗개가 3마리가 있었는데 이미 이것은 천연기념물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진돗개여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배 차장, 납치된 개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뱃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일단 그 경찰이 잡고 보니까 이미 이 개 도둑이 그 업자한테 보시탕 업자한테 진돗개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긴급하게 이 개를 수배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개가 벌써 이미 저 부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거 이제 주인을 찾아야겠다, 경찰이다라고 하니까 이 개를 찾게 됐죠. 결국은 진돗개 3마리는 구출을 했습니다. 진돗개의 주인이 3년 전부터 이 개를 길러왔다고 해요.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던 그런 개인데 다시 찾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정말 다행입니다. 털 뽑히기 전에 구출이 돼서 정말 다행인데 평론가님,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보통 납치되는 개들이 진돗개나 사냥개처럼 덩치가 좋고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무서운 개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개들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어릴 적에 이런 비슷한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개장수들이 이렇게 그 동네에 나타나면 개들이 정말 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저희 집에서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기르던 개를 이렇게 뭐 요리를 하거나 이러기는 힘드니까 그 개장수한테 내주고 뭐 대신 고기를 받아서 이렇게 요리를 갖다 해주셨던 적이 어렸을 때 기억에 있는데 근데 그때도 보면은 강아지가 꼼짝을 못했어요. 꽤 큰 그 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장수 앞에서는 전혀 꼬리도 완전히 말아버리고 꼼짝을 못하는 걸 봤는데 사람으로 안 본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냥 실제로 공룡 개로 보는. 굉장히 이상했었는데 경찰 관계자는 그 이렇게 개를 잡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채취가 있어서 그 채취 때문에 개들이 꼼짝 못하게 된다. 심지어 짖지도 못한다거나 반항을 전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뭐 그 지금 개들을 갖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잡거나 훔쳐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개들을 제압하는 특별한 기술들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눈빛으로 제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개들을 제압하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우리들 그 동물 관련 프로그램들 보잖아요. 그러면 개 훈련을 갖다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성질 사나운 개들이 있어도 바로 눈앞에서 제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개들을 갖다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순한 개들을 알아보는 안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도둑들한테. 그래서 그 순한 개들 중심으로 이렇게 훔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번에 그 3마리나 이렇게 그 도둑을 맞은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개를 극진히 이렇게 보살폈을 것으로 그 보이지 않습니까? 순종이고 족보까지 있었던 개라는데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순하게 별로 이렇게 짖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 개들이었기 때문에 순순하게 잡혀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천하의 진돗개가 정말 변을 당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요. 그런데 뭐 개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를 팔아넘겼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알고 보면 개장수들이 뭐 이렇게 식용으로 먹게 되는 토종 개들 중에 대부분이 진돗개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법에서 모든 진돗개가 천연 기념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 어떤 혈통으로 해서 보호되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진돗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용으로 먹을 수가 없고 아마 이 개는 정확하게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도 역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 될 수 있는 진돗개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 차장, 이 개가 만약에 순종 진돗개였다면요. 20, 30만 원에 보신탕집에 팔아넘긴 것
너무 싸게 넘긴 것 아니에요? 정말 개도둑이 정작 개값의 시세를 몰랐던 얘기는 아닌지.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이 혈통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강아지는 보통 한 5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개가 좀 큰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하는 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품종이 우수하고 족보가 좋은 그 진돗개는 1억 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 장수한테는 이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개 장수는 어차피 식용으로 팔아넘기기 때문에 무게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 진돗개의 그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하게 근수로. 그냥 근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2~30만 원에 팔아넘길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애견숍에 파는 게 보신탕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남는 장사가 아닐까도 싶은데 변호사님 이렇게 천연기념물을 훔친 개도둑은 그러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사들인 보신탕집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만약 이 개가 천연기념물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진돗개다라고 한다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천연기념물에 의해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개장수가 야간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훔친 거기 때문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해당이 돼서 이게 또 그다음에 또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또 한 마리만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만 이렇게 절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수차례 여러 번 상습했기 때문에 아마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님, 이 농촌 지역에서는 개가요 집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동물이자 또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개도둑들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개도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개도둑들 특성들이 있어요. 트럭 같은 거, 용달이나 트럭 같은 거를 끌고 다니면서 그 마을을 배회를 합니다. 배회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한 개들을 알아보는 안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들을 미리 점 찍어놓고 이상하게 개들한테 관심 보이는 낯선 사람들. 그렇죠. 그런 그 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밤이나 새벽에 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때 강아지들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건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진짜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농촌에서 가장 그 건수가 많은 도둑. 이 개도둑입니다. 그래요? 2014년, 15년 그 두 해 동안도 건수로서는 모두 개도둑이 1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흔하게 이제 도둑을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까 잠깐 우리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근수로 따지기 때문에 아무리 혈통이 있고 족보가 있다고 해도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상태의 그러니까 재산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재산으로 따져도 굉장히 그 소중한 그런 우리의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팔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리 예방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수로 따지기 때문에 치와와를 훔쳐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군요. 그렇죠.